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혈금을 유지하고 있고 네. 그래서 위기 극복을 쭉 이렇게 축적하면서 쌓인 내공이 쓰여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DJ와 이재명이 비슷하다고 보고요. 네. 이 민주당 계열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네. 위기에 근데 항상 됩니다.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. 이 책 이재명에 관하여 수석님이 쓰신 책입니다. 네. 색깔이 일단 오늘 나왔습니다. 따끈따끈합니다. 예, 색깔이 일단 예쁩니다. 일단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? 이걸 집필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주제. 제가 8월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네.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일을 하다가 몇 번 참 재밌다 이런 게 그냥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 나름의 해석을 하고 네. 한두 군데 어디 방송 나갔다 우연히 그 얘기를 했더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또는 뭐 인사에 대한 문제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해석과 달랐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 제 해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조금 쓰기 시작했죠. 메모도 해보고. 그래서 한 2달 하면서 바쁘니까 뭐 틈틈이 조금씩 썼었어요. 그러다가 계엄 나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. 그렇죠. 다 뭐 바빴죠. 아무것도 못했고 네. 사실상 포기했습니다. 저 너무 피곤하고. 그랬다가 이제 4월 4일 파면을 앞두고 한 1, 2주일 앞두고 조금 정신이 들면서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걸 그냥 마무리 시킬까 네.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냥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냥 포기하고 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제가 지켜본 모습 가운데 이거는 꼭 좀 이렇게 일반 국민들도 아시면 흥미롭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. 기단 이번에 이 내란 그리고 계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준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신 그 전에 그네 전부터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렇죠. 본 거 이런 중에 좀 흥미로운 것들을 좀 썼습니다. 그렇다면 수석님께서 요약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을 간단하게 한다면 뭘까요? 리더십 이전에 우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글이 아니고 그림이라면 전 그림은 못 그리는데 초상화라면 제가 물어보니까 초상화는 그 사람의 핵심적 특징을 잡아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만약 그랬다면 저는 토론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릴 때. 네, 그러니까 유쾌한 토론가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. 이재명은 쿨한 사람이에요. 쿨한 이재명인데 막 악마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옛날 DJ를 제가 이제 모셨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무슨 막 어마어마한 뭐 빨갱이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잖아요. 막 강남에 가면 막 수백억의 그 재산이 있고 지금 보니까 집 한 채 겨우 남겼었잖아요. 그런 건데 아주 쿨하죠. 쿨한 리더십. 합리적 그러니까 토론가고.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주로 토론하는 모습을 그렸을 텐데 웃고 있거나 진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내가 화내거나 우울한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흥미로운 거고요. 이제 그런 모습이고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비상해서 판단을 빨리 하지만 결정을 마지막 순간에 하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의 시한이라는 게 있죠. 어떤 결정에도 시한. 저도 판단을 조금 빨리 하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제가 저보다 판단력이 빠르고 결정을 저보다 더 늦게 마지막까지 훌루 시간을 쓴 다음에 하는 스타일이다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배웠거든요. 뭐 그런 거.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1패의 모습을 이제 봤고요. 그리고 이제 근본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인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.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까지 온 건 사실 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저는 이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. 그 시대에 누가 꼭 훌륭한 초인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시대 정신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저는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. 신뢰. 그 어떤
직접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신뢰. 이게 이재명 대표가 큰 거예요.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에 행동하는 양심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게 있잖아요.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마지막에 대표하고 한번 내가 대표를 지켜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 DJ나 노무현에 비교해 본다면 이 대표의 뭐 인생 말 딱 하나를 고른다면 나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.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. 네. 그거 같은데 본인 생각하기엔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어요? 물어봤어요. 네. 네. 근데 본인도 딱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대표가 직접 쓴 책의 제목이 네. 결국 이제 국민이 합니다인가 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. 제가 이 책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여쭈려고 했었는데 아니, 이 책으로 나왔군요. 예. 네.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대표에 대해서 처음 주목했던 계기가 뭐냐면 7, 8년 전에 영화 아바타가 있었어요. 그렇죠. 그 아바타에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. 예. 아바타가 아바타 안 보는 사람은 없죠. 대단한 영화잖아요. 네. 근데 이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일 때인가 그 아바타를 집단지성에 비교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탁월하고 절묘한 비유입니다. 어떤 면에서 그렇죠? 그게 보면 생명의 나무가요. 그 가지들이 각각이 다 살아 움직여요. 예. 근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서 이렇게 생명이거든요. 네.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제가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쭉 와서 네. 저희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작동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집단지성과의 직접 소통을 한 정치인인 거예요. 지금 한국 정치인 중에 SNS로 이재명 대표보다 많은 사람과 이재명 대표보다 많이 직접 소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네. 그걸 1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. 그 축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한 건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리고 그것이 네. 결국은 국민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것은 신뢰고 네.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내란 리더십을 할 때 핵심 중에 계엄이 터지고 국회로 오면서 라방을 켰잖아요. 네.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수백인데 혼자였잖아요. 네. 혼자 켰잖아요. 네. 왜 그랬을까? 평소에 결국 힘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. 그게 나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의 지혜이기도 하고 갑자기 잡혀가도 나 어디 있어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 철학이 결정적 순간에 배어 나오는 것. 리더십은 그런 위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. 복잡한 게 아니고. 네. 쿨한 리더십 그리고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모든 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94년도에도 제가 뭐 좀 살펴봤는데요. 수석님께서 DJ의 리더십을 그때 확인을 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북핵 위기가 그때 있었잖아요. 그 위기에 나타나는. 네, 위기 때 김대중 DJ의 리더십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. 이재명 대표 역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 이런 거죠. 제가 DJ를 처음에는 정권 교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사람입니다. 네. 김대중으로부터 발탁됐고 그분을 모셨고 대통령일 때 총재 비서실장도 했고 네, 그렇죠. 정말 존경하고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따른 건 아니에요.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그랬냐? 대통령 떨어지고 런던에 가 계셨는데 94년 북핵 위기가 났을 때 이분이 일괄 타결 제안을 하고 카터를 북한에 보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어요.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치는 결국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나라가 어려울 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대안을 제시한 것이 DJ가 유일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DJ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DJ를 따른다고 딱 마음 먹었어요.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. 근데 결국 정치는 그런 것인데 네. 이재명 대표가 이번 내란 극복의 최고 중심에 있었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어떤 과정에서 실제로 내란 극복을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판단과 결정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가 저 책에 있습니다. 사보십시오. 네,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수석님 판단하시기에는
고 DJ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흡사한 게 많고 리더십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시는 비슷하다는 거군요. 생각을 몇 년 전부터 느꼈어요. 왜냐하면 네. DJ는 결국은 직사하게 고생해가지고 네. 쌓인 내공을 IMF 극복에 쓴 정치인이거든요. 그 나라가 한 덕을 번에 봤어요. 썼다. 네. 이재명 평생 고생한 건데요. 거기서 쌓인 어떤 내성, 위기 극복의 어떤 역량, 안정감. 저는 이것이 이번 내란 내란에. 이후에 상황에 쓰일 것이다. 이 민주당 계열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네. 위기에 근데 항상 됩니다. 위기 때. 그래서 그랬을까요? 그때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TV 지지 연설을 제가 찾아봤어요. 제가 그때 했습니다. 그때 정말 젊으셨더라고요. 92년도 그게 처음 떨어진 때 지지연설이었고요. 예. 90예. 그때 그 멘트가 예. 위기의 국가를 구할 사람 누굽니까? 능력 1등, 제일 잘할 사람 뽑아서 나라를 살려야죠.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지금도 상황이 똑같죠.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.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고 제 이 대표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재명의 운명이 위기 극복이라고 본다. 네. 산 거 자체가 본인이 참혹하다고 표현했던 정도로 사실 우리 비슷한 제가 동년배거든요. 네. 우리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대표님과 수석님이 걸어온 길은 사실 다르긴 해요.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근데 다른데 네. 일단 이 대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밝음을 유지하고 있고 네. 그래서 위기 극복을 쭉 이렇게 축적하면서 쌓인 내공이 쓰여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DJ와 이재명이 비슷하다고 보고요. 네. 제가 이 대표와 그래도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사실 저희 동년배의 정치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영입을 하거나 했던 분들이 다 그 후에 586으로 해서 쭉 정치를 했습니다. 그중에 이제 탈만큼만 은퇴한 분들이 네. 있는데 저는 그 시기에는 정치를 떠나 있었고 근데 이제 비교적 일찍 시작했지만 상당 기간 저는 그냥 바닥에 있거나 또 여의도 밖에 있으면서 비교적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뭐 좋으신 말씀이네요. 국내에 다니면서 조금 세계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고 여의도 정치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 있고 네. 그리고 이 대표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집단지성과 당원 주권에 대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기에 매료를 당하신 거. 매료가 결이 같습니다. 네. 그 부분이 같아서 네. 그 대목에 있어서 재판 어떤 좀 지향과 이 대표의 비슷해서 서로가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